4월 7일 월요일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 맞는 첫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직장에서도 윤석열 없는 행복한 주말과 휴일 보낸 이야기로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많은 분들이 벚꽃 구경도 가고 가족, 친구,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이번 윤석열 파면을 보면서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일당은 이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영구 집권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망상이었죠. 빛나는 시민 정신이 이들을 물리쳤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말 한마디는 그야말로 우리 모두의 영혼을 울리는 그런 짜릿함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었지만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민주 시민의 기분 좋은 승리, 대한국민의 승리입니다. 첫 소식은 월요일이니까 여론조사 추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첫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오늘 여론조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4일과 5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죠. 첫 번째 질문,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좋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어떤 후보를 대입해서 1대1로 붙여봐도 50%를 상회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게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붙여봤더니 53대 35가 나왔습니다. 김문수 장관 많이 나왔네요. 35% 나왔으니까. 오세훈 시장하고도 서울시장하고도 해보니까 51대 37로 나왔습니다. 홍준표하고 해보니까 이 대표가 52%, 홍준표가 38%. 그러니까 35에서 38% 정도는 국민의힘 후보 누가 나와도 그 정도는 고착돼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52, 3%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런 수치, 이런 것들은 오차 범위 내인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것가 매우 중요한데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난 수치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과학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론조사는 앞으로 60일 후 정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도층이죠. 중도층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55% 이상이 이재명 대표를 선호했습니다. 김문수 장관하고의 대결에서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봤더니 중도층의 57%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고 김문수 장관은 2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김문수 장관이 35, 6%인데 중도층에서 26%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 말은 중도층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더 선호하고 있다. 이런 수치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묶어보려고 검찰이 많은 노력을 했죠.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완전히 박탈해버리려고 했죠.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표를 삭제해버리려고 했던 검찰의 그런 헛된 꿈, 헛된 노력이 공직선거법 2심 무죄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그냥 검찰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었네.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싫어한다는 사람들 중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 그러는데 죄는 만든 것이죠. 검찰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끊임없이 윤석열 정권 2년 반 내내 이재명 대표를 괴롭혔죠. 그러나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그들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50%를 상회하고 1위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상식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 다음 대선 결과에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게 좋겠느냐, 정권 유지를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면 56%가 이번 조사에서요. 56%가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35%는 아니 국민의힘이 집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꿈은 누구나 꿀 수 있고요. 착각은 자유고 생각도 네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렇게 신문을 보면 아직도 국민의힘을 여당이라고 표현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이 여당이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 내란 수계 윤석열이가 파면됐는데 아직도 언론에서는 국민의힘을 여당이라고 씁니까? 아니 야당이라고, 그러니까 여야 자꾸 이렇게 쓰는 거야. 여야 제목을 여야 그러는데 무슨 여당이 어디 있어요. 다 야당이지. 응? 그리고 국민의힘은 108석 민주당은 170석 그러면 제1당이 민주당인 거야. 그리고 국민의힘이 2당이야.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3당이야. 그래서 1당, 2당, 3당으로 쓰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써야지 무슨 국민의힘을 지금도 여당이라고 쓰고 있어서 이 친구들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친구들이야 없는 친구들이야. 아무리 그냥 관습화된 말이라고 습관화된 말이라고 막 써. 국민의힘은 여당 아닙니다. 그들은 없어져야 될 정당에 불과하다. 얼마 후면 사실 없어져야죠. 대선에 출마하면 안 돼. 사실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자꾸 뭐 김문수, 뭐 오세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내란을 일으킨 정당에서 후보를 낼 수 있습니까?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상식이죠. 그리고 그들이 양심이 있다면 낼 수도 없어. 내봤자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좀 화끈하게 깨끗한 척이라도 해봐. 우리는 이번에 윤석열이가 우리 당 1호 당원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대통령 후보 안 낼게. 이 정도 해야 뭐 동정표라도 좀 가지. 다음 지방선거에서라도 뭘 잘했다고 거기에 뻣뻣이 들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이 작자들을 보면은 아무리 이상한 자들만 모여 있는 곳이라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상식이 없는 자들이다. 아이고 정말 너희들한테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웃기긴 하지만 그래 여당은 아니다. 그런 것들도 언론에서 잘 좀 표기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파면이 된 지가 언제 파면이 됐습니까? 4일날 됐잖아요. 4, 5, 6, 7 오늘이 4일째인데 아직도 윤석열이가 한남동에 자빠져 있습니다. 그게 저 집입니까? 거기는 국가시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는 대통령이 아닌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4일째인데 나갈 기미가 없어.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게 사람은 아닌가? 하여튼 아직도 지가 대통령인 줄 알고 파면된 날도 뭐 정진석이 신원식이 이런 애들하고 같이 뭐 밥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4일날 오후에는 파면됐는데 권영세 또 권성동 만나가지고 별별 소리를 하면서 막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윤석열이를 때려 죽이고 싶지. 저 인간이 완전히 우리를 다 망쳐놨네. 이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대선에서 승리하기 바란다. 승리를 많이 해라. 승리. 이렇게 참 희한한 인간들이 많아요. 그리고 5일에는 또 나경원 의원을 만났답니다. 1시간 정도 막 차담을 했다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 참 모르겠어. 나경원이는 배알도 없어. 얘 쫓겨났잖아. 당대표 나온다고 하니까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에서도 쫓아내고 뭐 기후위기 무슨 대상가 그런 것도 했는데 파면시켜버렸어 다 윤석열이가.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이 살리겠다고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걸 보면 내가 진짜 이름을 거론하는 것조차 내가 좀 창피하다. 윤석열이는 또 파면됐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실 사람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거든. 인간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 근데 얘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또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워준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랬답니다. 위대한 역사로.
미친 자야, 미친 자. 그리고 또 그러면서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뭐 이랬다는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나는 끝까지 국민의힘이 없어질 때까지 분탕질 치고 갈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야, 완전 땡큐, 땡큐. 와, 윤석열 땡큐. 이럴 때는 진짜 윤석열이가 너무 고마워. 국민의힘이 막 살아있으니까 윤석열의 입장에서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국민의힘을 막, 와, 너 열심히 해라. 대선 승리해라. 여러분이 나를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 이러면서 사람들 화를 막 더 돋구는 거지. 우리 국민들의 이 화를 더 돋궈서 국민의힘을 한 명도 안 찍게 만들려고. 윤석열이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야, 진짜 나는 끝까지 개판을 치는 이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윤석열답지 않아요? 이렇게 윤석열이가 끝까지 개판을 쳐주잖아요. 야, 그러면 국민의힘은 진짜 소멸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런 임무를 지금 띠고 있어 사실은. 예. 본인은 그런 임무를 띠고 있는 것 같아. 저런 불안당 같은 국민의힘을 내가 완전히 박살내고 가겠다. 그래서 계속 국민의힘한테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윤상원 얘들은 지금 뭔 말인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지들한테 좋은 말 해준 줄 알고 가가지고 막 받아쓰고 이러면서 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보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아직도 윤석열이가 집에서 안 나가고 있어.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정리할 게 너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정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 자체가 그냥 빈 몸으로 왔다,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 몸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공수래 공수거야. 그 안에 있는 건 네가 가져가 봤자 어디에 쓸 데도 없어요. 응?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나 봐요. 반려견 키우는 문제. 그러니까 아크롭스타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뭐 좀 좁아가지고 그 개새끼가 좀 많은가 봅니다. 토리가 거기 대장인 것 같고. 그리고 개가 18마리래. 그러니까 이 개를 전부 다 몰고 가고 집에다 풀어놓으면 이제 개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새끼를 어디서 키울까? 이 고민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국힘 의원들한테 했다고 그럽니다. 이 개 이거 문제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순리대로 좀 뭔가 좀 풀어내야 되고 이러는데 거기서 갑자기 개가 문제야, 개가. 우리 개를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생활 노출이나 경호 문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물론 아크로비스타로 갔을 때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윤석열 부부를 그냥 두지 않겠죠. 엘리베이터 같이 타려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제 손에 피 묻은 놈 저놈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김건희 보면서는 이럴 거 아니야. 저 도둑년이라대?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것도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가 천년만년 해먹을 줄 알았어요. 영구 집권할 줄 알았어요. 거기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한 20, 30년 집권하고 죽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어떤 대비책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처에서도 아직 퇴거 명령, 퇴거 계획을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러다가는 윤석열이가 한남동에서 영원히 살게 생겼어요. 어디 갈 데가 없다니까 얘가 지금. 그러면은 호텔로 가면 됩니다. 호텔로. 건이가 돈이 많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해가지고 22억 9천만 원 벌고 그거 있잖아 다. 엄청나게 돈이 많거든. 그리고 지금 대통령 하면서 방산 비리 없겠습니까? 방위산업체 돈이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원전 비리 없겠습니까? 거기서 뭐 달라고 그런 짓거리를 했겠어요. 돈 벌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명박이가 돈 벌려고 대통령 했듯이 김건희 역시 돈 벌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벌어놨겠지. 그러니까 호텔로 그냥 가시라. 돈 많으면 호텔에서 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새끼 키우는 문제 이런 것도 개는 다른 산속에다 키우면 되잖아요. 예? 하여튼 우리나라 법이 문제가 많아. 파면된 대통령이 며칠 날까지 몇 시간 만에 직위원 판사처럼 계산하면 몇 시간 만에 퇴거해야 된다. 이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왜 이런 규정이 없냐. 대통령 정도 되면 매우 상식적인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파면되더라도 좀 상식 있는 행동을 박근혜도 했잖아요. 우리 52시간 만인가 하여튼 56시간 만인가? 56시간 만에. 지기현이가 맨날 시간을 이야기해가지고 이제는 막 시간별로 이야기를 해야 돼. 박근혜가 56시간 만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 새끼는 아닌지. 이자는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박근혜도 늦게 나간다고 난리였거든. 근데 아직도 안 나가고 있다.
응? 파면 즉시 나가야죠. 어디가 됐든 나가야지. 아니 무슨 뭐 골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나가는 게 맞지. 그리고 2, 3일 이틀 3일 한 2, 3일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박근혜도 그랬듯이 그래 이사 준비는 해라 라고 놔둘 수 있지만 아직도 이사 계획 자체도 없다? 이러면은 이 새끼 짐도 다 걷어내야 되는 거야. 완 법도 상식도 없는 완전 인간 말종이야. 인간 말종. 응? 옛날에 어땠습니까? 지 당선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 하루 전날 쫓아냈잖아요. 하루 전날 호텔에서 잤어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양산으로 내려갔거든. 왜 하루 전날 쫓겨납니까? 윤가가 청와대 개방 시간을 5월 9일 0시, 5월 10일 0시로 잡은 거야. 5월 10일 0시로. 0시가 뭐야? 밤 12시잖아. 그러니까 자고 있다 쫓겨나야 돼. 그래서 그냥 저녁에 나온 겁니다. 하루 전날. 이렇게 무도한 자였어. 지를 검찰총장 시켜주고 그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 고마움은커녕 응? 저 청와대 개방해야 되니까요. 나가. 그래서 하루 전날 나간 거야. 청와대 개방을 하루 늦게 하면 안 됩니까? 무슨 뭐 귀신 쫓는다고 뭐 저 복숭아꽃 들고 지랄을 하더라고. 복숭아꽃 들고 가면 있는 귀신이 나가냐고. 그래 귀신이 어디가 있어? 네가 더 귀신이다.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윤석열이는 지금 관제를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 자들은 불법을 밥 먹듯이 해온 자들이기 때문에 한남동을 점거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불법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잠자는 거 숙박비 다 청구해야 돼. 시간대별로 대실료를 받아야 된다. 대실료를. 시간으로 딱딱 대실료를 받아야 돼. 그리고 밥 지 돈으로 먹습니까? 지금 나라 돈으로 먹는 거 아니요? 그 유명한 요리사 조리사들이 다 해주는 밥 그 처먹고 기미상궁 두고 먹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밥값. 민주당 답해봐. 요것들한테 밥값 청구해야지. 그리고 숙박비 시간대별로 딱딱해서 대실료 받고 그래야지. 호텔로 가면 돼. 호텔로 왜 안 가냐고. 제발 좀 방을 빼라고. 빨리 방을 빼. 방을. 네 방 아니야. 물론 아직 주인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지만 50 며칠 후면 정해져. 6월 3일날 선거하게 되면 2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방을 좀 빨리 빼라. 이 나쁜 인간아. 그래서 좀 법이 좀 뭔가 딱 이렇게 정하면 그대로 좀 하란 말이야. 응? 하여튼 방값하고 밥값 내고 가라잉. 꼭 그렇게.